오늘은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316일째 되는 날이다. 도시는 이미 인간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난 시스템 덕분에 캠핑카 안에 숨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지낸다. 그때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정신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을 뻗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화면 속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눈동자가 떨렸다. 오늘은 2025년 10월 23일. 회귀했다는 걸 깨달았다. 경악하며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머릿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세 체크인 생존 시스템이 위에얼림과 정식으로 바인딩되었습니다. 숙주님, 지령 1호입니다. 곧이어 옆에 로봇 하나가 나타났다. 당신의 임무는 생존 요리사입니다. 보상은 캠핑카 한 대입니다. 다음은 추가 보상 항목 A입니다. 무제한 가솔린 저장, B 항목은 무제한 식량 저장입니다. 숙주님, 어서 선택해 주세요.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시스템의 등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은 순식간에 회귀전으로 돌아갔다. 지난 생애에선 통제불능이 된 승용차에 치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게 산채로 좀비떼에게 포위당했었지. 고통스러운 기억은 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때문에 끊겼다. 생리가 시작되려는 걸 알았다. 당황스러웠다. 만약 이것 때문에 위치가 노출된다면 분명히 포위당할 것이다. 생리대를 사러 가야 해. 어디서 살 수 있지? 지금 당장.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남은 시간 카운트다운 23시간. 숙주님, 어서 선택해 주세요. 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B 항목으로 할게. 선택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인딩 대상, 위에. 초기 보상으로 캠핑카 한 대와 무한 저장 시스템 하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궁금한 게 생겼다. 나중에 캠핑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해당 미션을 완료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갑자기 창이 하나 떴다. 그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무한 가솔린 저장부터 세상에 추추면 무감 프로 생리대까지 있었다. 좀비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내가 늘 쓰던 제품이다. 의류용 소독 및 이중 인증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다. 뛰어다녀도 다리가 전혀 쓸리지 않는다. 볼록한 흡수 패드가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아무리 움직여도 옆으로 셀 걱정이 없다. 생리혈을 즉시 흡수해 냄새를 숨겨주니 좀비가 들끓는 아포칼립스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적합할 순 없다. 마침 한 차 가득 쟁여둘 생각이었다. 손가락을 갖다 대려는데 커다란 빨간색 X 표시가 화면에 나타났다. 위의 기능들은 해당 미션을 수행해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시간을 확인했다. 종말이 시작되기까지 고작 7일 남았다. 어느덧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난 대도시의 평범한 말단 직원이다. 소처럼 일하며 지금까지 300만 위안 정도를 모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 이른 아침,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혼자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갔다. 시스템을 소환해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하자 캠핑카 한 대가 순식간에 허공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살펴보니 내부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았다. 그걸 보고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무한 저장 기능을 선택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쟁여둔 물건들을 다 넣지 못했을 테니까.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얼른 캠핑카를 회수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출근했다. 오늘의 목표는 확실하다. 퇴사하고 급여를 받아서 바로 튀는 것. 어쨌든 이곳은 종말이 터졌을 때 내가 처음으로 고립됐던 곳이니까. 새벽 첫 지하철에 올라탔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은 곧장 내 자리로 달려가 사직서를 쓰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개인 짐을 챙겨 떠나려는데 절친한 동료와 마주쳤다. 위에, 너 지금 어디 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집 근처로 새 직장을 구했어. 그래, 조심해서 가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결국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 없으면 집에 먹을 것 좀 많이 사다 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 그러자 왕샤오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말을 새겨들었는지는 상관없다. 어차피 미래에 벌어질 일은 내가 참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우비를 입고 택시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즉시 휴대폰으로 대형 트럭 몇 대를 예약했다. 도매시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호출한 택시 기사가 마침 도착했다. 마트에 도착해 곧장 매니저를 찾아갔다. 새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급하게 물건을 채워 넣어야 해서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물건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상품들을 쭉 훑어보니 이곳의 물자라면 웬만한 요구사항은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치고 또 쉴 새 없이 근처 종자 공장으로 향했다. 상자 가득 종자를 골라 담았다. 이렇게 하면 공간 안에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 땅을 일볼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시간을 보니 벌써 저녁 6시였다. 이제 막 쟁여둔 물자들을 확인하러 갈 시간이다. 아까 트럭 기사님께 부탁해서 물건들을 폐업한 마트 옆으로 옮겨두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곳엔 나 혼자였고 마트 문에는 창고, 임대라는 네 글자가 붙어 있었다. 그래야 남들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 난 눈을 감았다. 시스템, 거기 있어. 잠시 후 시스템이 내 옆에 나타났다. 숙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쌓인 물자들을 다 저장해줘. 그러자 하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더니 모든 물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광경을 보고서야 안심이 되었다. 그 후 도심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곧바로 단톡방에 집을 판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몇 분도 안 돼서 개인 메시지가 오더니 덥석 500만 위안을 송금해왔다. 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돈은 6일 뒤면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 밤이 되자 어슬만 가로등 불빛이 다시 켜졌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그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난 시스템을 불러냈다. 지금 캠핑카를 업그레이드해줘. 체크인 미션을 완료해 주십시오. 장소, 시내 중심가 지하상가. 난이도, 별 1개. 남은 시간, 48시간. 숙주님은 조속히 완료해 주십시오. 미완료 시 말살됩니다. 익숙한 장소의 이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곳은 바로 아포칼립스가 시작되었을 때 좀비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좀비들은 달리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게다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단 48시간뿐. 도착하면 거의 시간에 딱 맞춰질 것 같았다. 한창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남자친구 마오부판이었다. 요즘 어디 갔었어? 왜 맨날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난 즉시 회귀와 시스템에 관한 모든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엔 마오부판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내가 시스템을 시켜 캠핑카를 소환하자 마오부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걱정 마.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할 거야. 첫 번째 체크인 장소는 멀지 않은 지하상가야. 오늘 밤은 푹 자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자. 깊은 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에서 점점 붉게 변하는 달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머지않아 첫 번째 핏빛 비가 내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괴물로 변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난 침대에 누워 물었다. 시스템, 거기 있어. 언제나 대기 중입니다. 그냥 체크인 장소 근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숙주님. 그럼 다행이고 막 안심하려던 찰나 공중에 구체적인 체크인 위치가 나타났다. 뭐, 상가 아니라고. 시스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설명은 규정에 따릅니다. 시스템은 그 외의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체크인 소요 시간 1분. 숙주님은 체크인을 진행해 주십시오. 체크인 중에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불이행 시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난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난 마오부판과 함께 캠핑카에 올라탔다. 내 생각엔 일단 비상구부터 파악해둬야 할 것 같아. 시간이 되면 내가 체크인하러 가. 난 비상구에서 차를 대놓고 기다릴게. 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 캠핑카가 상가 근처에 도착했다. 근처 100m 지점에 출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난 체크인 지점에서 꼼짝 않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 보듯 쳐다봤다. 내가 황당해하고 있을 때 시스템이 나타났다. 체크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숙주님은 상가 안에서 체크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난 서둘러 일어났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좀비 한 마리가 나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난 다급하게 시스템을 확인했다. 얼마나 더 남았어? 상가 안에 대기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좀비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초 걸려? 추정 시간 5초입니다. 난 서둘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수많은 좀비가 나를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좀비들이 거의 따라잡았을 무렵 드디어 체크인 성공 알림음이 들렸다.
난 문이 열린 캠핑카로 전력 질주했다. 괴물들이 나를 낚아채기 직전 차 문을 닫았다. 이어지는 시스템의 알림. 체크인 미션을 완료하셨으므로 보상으로 캠핑카의 산성 및 부식 방지 기능이 추가됩니다. 난 차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곧 하늘에서 핏빛비가 쏟아질 테고 그 비를 맞으면 좀비로 변하게 된다. 다행히 시스템이 캠핑카를 업그레이드해주어 당분간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깊은 밤, 우리는 도로를 따라 계속 앞으로 달렸다. 황폐한 폐허 앞에 이르고서야 차를 멈췄다. 하늘의 달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직감했다. 하루 낮밤 동안 쏟아질 그 핏빛비가 마침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밤에 할 일이 없어 비축 물자 영상을 찾아보다가 밖에서 폭우가 쏟아질 때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의 전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오부판이 막 캠핑카 시동을 걸었을 때 시스템이 갑자기 나타났다. 숙주님, 마을에서 1분간 머무는 체크인 미션을 완료해 주십시오. 보상은 좀비와 핏빛비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형 빌라 한 채입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A. 보상 포기 및 미션 자동 취소. B. 미션 수락. 난 고개를 숙이고 고민에 빠졌다. 캠핑카를 타고 목적 없이 계속 이동하다 보면 분명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엔 일단 방어 시설을 갖춘 빌라를 선택하는 게 낫다. 그러면 빌라 안에서 미래를 차근차근 계획할 수 있을 테니까. 내 말을 들은 마오부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빌라로 선택하자. 체크인 장소까지 같이 가줄게. 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시스템을 바라봤다. 미션을 수락하고 체크인하러 가겠어?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히 지정된 마을로 이동하십시오. 단, 숙주님 혼자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그러고는 곧장 산기슭의 마을로 향했다. 어느새 하늘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다. 핏빛 비가 내리기 직전이었다. 남은 시간은 43분 남았습니다. 시스템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결국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마을에 도착했다. 난 서둘러 쓰레기 더미 옆에 몸을 숨기고 체크인을 기다렸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마침 멀리서 차 몇 대가 빠른 속도로 마을에 접근하고 있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한창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쪽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들려왔다. 내 짐작이 맞다면 분명 도시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좀비에게 감염된 것이 틀림없었다. 체크인까지 시간 얼마나 남았어? 카운트다운 1분 전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체크인을 유지해 주십시오. 저 멀리 좀비들이 어느 마당으로 곧장 달려 들어가는 게 보였다. 뒤이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체크인 성공 알림음이 들리고 나서야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막 자리를 뜨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거대한 좀비. 때가 내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죽기 살기로 산 위의 폐허를 향해 질주했다. 이따금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나를 쫓아오는 그 무리가 보였다. 핏빛 비가 내리기까지 10분 남았습니다. 10분이라니 도저히 돌아갈 수 없어. 절망하던 그 순간 마오부판이 캠핑카를 몰고 이쪽으로 왔다. 나는 서둘러 캠핑카 쪽으로 뛰었다. 차 문을 닫고 나서야 마오부판이 나를 쳐다봤다. 핏빛 비가 내려야 좀비로 변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마을엔 아직 비가 안 오잖아. 아마 도시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감염돼서 마을까지 좀비 바이러스를 옮긴 걸 거야? 이 마을 사람들 정말 안 됐다. 캠핑카가 다시 폐허로 돌아왔을 때 눈앞에는 커다란 빌라가 나타나 있었다. 게다가 주변에는 철조망까지 쳐져 있었다. 핏빛 비가 내리기 2분 전 캠핑카는 이미 빌라 안으로 들어섰고 대문도 자동으로 닫혔다. 시내 환경은 꽤 괜찮았다.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었다. 좀비 사태가 터진 뒤로 계속 밖으로만 돌아서 따뜻한 물로 씻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2층 창가에 서니 밖의 상황이 훤히 내다보였다. 바닥 바깥쪽으로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는데 경고함만 봐서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좀비 떼가 쫓아왔지만 상관없다. 당분간 여기는 안전할 테니까. 그 사이 유리창에는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말세가 시작됐음을 직감했다. 이미 바깥 도시는 전부 함락되었고 좀비들이 사방에 깔렸다. 하지만 곧 이 비가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핏빛 비를 맞은 새 한 마리가 좀비 새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즉,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이 요새에 들어온 이상. 우린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소리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얼른 화제를 돌렸다. 하루 종일 바빠서 배고프지. 내가 뭐 좀 만들어 줄게. 말을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물자들이 전부 공간 안에 있다는 게 떠올랐다. 서둘러 시스템을 열자 순식간에 주방에 식료품들이 가득 쌓였다. 첫 끼로 로스폰을 한 솥 가득 끓였다. 종말의 세상에서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요새 밖에는 좀비 몇 마리만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감염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다. 그때 마오부판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알아냈는데 이 집 아래에 더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우리가 지낼 곳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마오부판과 함께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지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칠흑 같던 지하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거대한 지하 채소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예전에 사둔 씨앗들이 정말로 쓰일 때가 생길 줄이야?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이제 우리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잖아. 침실로 돌아오니 핏빛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TV를 봤다. 그 시각 도시는 아수라장이었다. 거리의 차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좀비들은 깨끗한 피를 찾아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영리한 사람들은 집안의 수모문과 창문을 잠갔지만 부실 공사로 지어진 집들은 좀비들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격렬한 충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둘러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외곽 철조망을 끊임없이 들이받고 있었다. 철조망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상대는 딱 봐도 약탈하러 온 무리였다.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찰나 시스템 알림이 떴다. 새로운 임무, 적을 격퇴하십시오. 임무 보상, 무기 창고 하나. 단, 숙주님 혼자서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위험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마오부판과 함께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알코올 병과 라이터를 찾아냈다. 이 둘을 합치면 소형 폭탄이 된다. 바깥의 SUV 정도는 가뿐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곧이어 나는 빌라 대문을 열고 나갔다. 곧 차에서 남녀 한 쌍이 내렸다. 당장 문 열어. 내가 직접 들어가게 만들면 가만 안 둔다. 들어오고 싶다고. 좋아. 나한테 머리 3번 제대로 박아봐. 그럼 고려해 볼게. 남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냈다. 이 계집애가 지금 당장 차로 밀고 들어간다. 남자는 곧바로 차 문을 열었다. 나는 알코올 병과 라이터를 꽉 쥐었다. 그들이 달려드는 찰나 서둘러 라이터로 알코올 병에 불을 붙여 문 밖으로 던졌다. 알코올 병이 차에 닿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게다가 폭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좀비가 몰려왔다. 의도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나는 바로 자리를 떴다. 마오부판이 의아한 듯 나를 쳐다봤다. 그 사람들 말투가 널 협박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말세야. 이런 약탈자들은 죽어도 싸? 게다가 인간의 본성만큼 믿을 수 없는 건 없으니까? 내 말에 마오부판이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다. 그렇다면 넌 왜 나를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널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당연히 우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그렇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 마오부판이 감동하며 나를 품에 안았다. 미안해. 너 혼자 위험을 마주하게 해서. 괜찮아. 어차피 매번 아슬아슬하게 잘 넘겼잖아. 난 오히려 지금 꽤 짜릿한걸?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정말 자극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시스템이 임무 완료를 알렸다.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무기 창고 안에는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총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폭탄과 탄약만 해도 수백 상자에 달했다. 마오부판은 그걸 보고 기뻐하며 외쳤다. 세상에, 나한테 여기는 그야말로 천국이야? 자기가 좋아하니 다행이네. 그럼 이 물건들은 자기한테 맡길게. 난 밖이 어떤지 좀 보고 올게. 조심해. 나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무기 창고를 나섰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새로운 체크인 미션을 부여합니다. 미션 보상은 방어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미션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밖에 철조망이 이미 오래 버티지 못할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번 체크인 장소는 오프로드 차량 옆입니다. 1분 동안 서 있어야 하는데 밖에 좀비들은 분명 아직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차량 옆으로 체크인하러 가는 건 그냥 제 발로 배달 음식이 되어주는 꼴이다. 미션 실패 시 보상 중 하나를 무작위로 회수합니다. 시스템의 처벌 내용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갈게. 나는 즉시 빌라 대문을 열었다.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차량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검은색 오프로드 차량 위로 기어 올라갔다. 차량 체크인 미션 시작. 소요 시간은 1분입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전까지는 1분이 이렇게 긴 줄 전혀 몰랐다. 카운트다운이 30초 남았을 때였다. 차량 옆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벨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핸드폰 하나가 거기 떨어져 있었다. 순식간에 주변의 좀비들이 소리에 이끌려 몸을 뒤틀며 빠르게 차량으로 다가왔다. 카운트다운이 5초 남았을 때 체크인 성공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미 차량 주변은 좀비들로 가득 찼다. 좀비 한 마리가 차 뒤쪽에서 떨어진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차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는 순간 나는 죽기 살기로 뛰기 시작했다. 모든 좀비가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다행히 포위당하기 전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대문도 자동으로 닫혔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좀비들이 이미 철조망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해 있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빌라 마당에 좀비 10여 마리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커튼 뒤에 서서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마오부판이 신속하게 무기 벽 쪽을 보더니 기관 단총을 들고 밖에 좀비 떼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좀비들은 사고 능력이 없었고 금방 다 소탕되었다. 하지만 내가 마당 문밖을 내다보았을 때 벌떼처럼 몰려오는 좀비 무리에 소름이 돋았다. 마오부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대론 안 되겠어? 좀비가 너무 많아. 놈들이 계속 이렇게 몰아치면 바깥 철조망은 조만간 망가질 거야.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시스템이 갑자기 나타났다. 임시 미션이 발령되었습니다. 숙주님께서는 1시간 내에 도심 상업 빌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체크인을 위해 숙주님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 지정된 장소에서 체크인 시 빌라 방어벽을 강화하여 좀비가 다시 기어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 미션 포기 시 보상 중 하나를 회수합니다. 시스템의 미션 설명을 듣고 나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도심은 원래 좀비 사태의 발원지였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체크인을 하라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하지만 위태로운 철조망을 보며 다시 한번 인상을 찌푸렸다. 마오부판이 내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다. 시스템이 또 미션 줬지?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시스템이 나 혼자서만 완수해야 한다고 이번 체크인 미션을 지정했어. 마오부판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내가 뒤에서 서포트 잘해줄게. 나를 긴장하지 않게 하려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도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시스템, 미션을 수행하겠어. 숙주님께서는 신속히 출발해 주십시오. 시스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마오부판은 즉시 캠핑카 시동을 걸고 도심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폐허에서 도심까지는 꽤 거리가 멀었다. 이번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캠핑카에서 나오는 거대한 엔진 굉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론 한 대가 우리 캠핑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마오부판을 보며 소리쳤다. 차 좀 더 빨리 몰아줘. 우리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마오부판은 창밖을 힐끗 보더니 곧장 가속 페달을 밟았다. 걱정 마. 지금은 저 드론이 끈질기게 따라붙지만 우리가 도심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분명 바로 기술을 돌려 도망갈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도심은 좀비 사태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라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따라오는 드론을 보니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다. 캠핑카가 도심 구역에 가까워지자 좀비들이 마치 흥분제라도 맞은 듯 괴성을 지르며 우리 차로 달려들었다. 나는 즉시 손에 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밖으로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주변을 뒤덮었다. 하지만 상업 빌딩 아래에 도착했을 때
우리 차는 순식간에 좀비들에게 포위당했다. 눈앞의 광경에 소름이 돋았다. 이래서야 어떻게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겠어. 마오부파는 내 걱정을 눈치챈 듯했다. 괜찮아. 이따가 내가 경적을 울려서 좀비들의 시선을 다 이쪽으로 끌게. 그때 얼른 문 열고 나가.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오부판을 보았다. 안 돼. 경적을 울리면 더 먼 곳에 있는 좀비들까지 불러 모으게 될 거야. 내가 무사히 내린다고 해도 자기가 완전히 고립되면 나도 다시는 차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어떡하지? 시스템 카운트다운은 기다려주지 않아. 내 시선은 빠르게 차창 밖을 향했다. 갑자기 빌딩 외벽에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됐다. 녹슨 배수관이었다. 그리고 5층에 깨진 창문 하나. 저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야? 내가 밖에서 배수관을 타고 5층으로 올라갈게.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넌 차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해. 내가 체크인에 성공하면 계획대로 나를 데리러 와줘. 마오부판이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너 미쳤어. 체력은 둘째치고. 만약 좀비가 창문에서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 어쩔 거야? 한번 붙잡히면 끝장이라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이것도 내 계획 중 하나야? 내 머리카락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을걸? 그리고 내 민첩한 등반 실력을 봐. 내가 5층 창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좀비 한 마리가 깨진 창문 밖으로 갑자기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내 머리카락을 낚아채려 했다. 좀비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에 닿았다. 하지만 머릿결이 너무 매끄러운 탓에 좀비의 손이 그대로 미끄러졌다. 머리카락을 한 움큼도 잡지 못한 것이다. 아래에 있던 좀비들의 시선이 전부 내가 기어오르는 곳으로 쏠렸다. 그때 마오부판이 즉시 경적을 울렸다. 모든 좀비가 순식간에 경적 소리를 따라 차 앞부분으로 몰려들었다. 마오부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다. 도움이 돼야 할 텐데. 나는 필사적으로 쇼핑몰 내부로 달려갔다. 우연인지 어떤지 쇼핑몰 안에는 좀비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시스템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자 시스템이 그제야 느릿느릿 나타났다. 체크인 카운트다운 시작.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십시오. 나는 즉시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만약 어딘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좀비에게 한 입이라도 물린다면 이번 생도 끝장이니까. 카운트다운 남은 시간 5초. 이번 임무가 이렇게 간단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옆에서 좀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좀비 한 마리가 눈을 굴리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즉시 내 쪽으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이 좀비 지능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좀비가 내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드디어 시스템의 체크인 성공 알림음이 울렸다. 빌라 방어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숙주님께서 한 번도 체크인 임무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 장난감 권총 한 자루를 보상으로 드립니다. 나는 손에 들린 무기를 보고 순간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능이 있는 듯한 좀비의 모습이 떠올라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무기를 들어 앞을 겨눴다. 좀비가 놀랍게도 내 손에 든 총을 내려다보더니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내가 멍청한 좀비를 겁준 것 같다. 난 말세의 성모야. 지금 당장 떠나면 절대 죽이지 않을게. 좀비는 내 말을 알아들은 듯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떠났다. 그 후 나는 몰래 모퉁이에서 출구 쪽을 살폈다. 캠핑카 문 근처에는 좀비가 없었다. 나는 그제야 빠르게 캠핑카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내가 차 문을 닫고 나서야 마오부판이 나를 보며 물었다. 임무 완료했어. 이번 임무는 꽤 간단했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쇼핑몰 안에는 좀비가 거의 없었어. 마오부판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캠핑카 시동을 걸었다. 모든 좀비가 여전히 끈질기게 뒤를 쫓아왔다. 왜 이번엔 이렇게 쉬웠는지 모르겠네. 내 생각엔 좀비들이 대부분 너한테 유인된 덕분인 것 같아. 나도 딱히 위험하진 않았어. 무엇보다 이 캠핑카가 워낙 튼튼해서 좀비들이 날 전혀 해칠 수 없었거든. 시스템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차창 밖으로 드론이 다시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마오부판이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빌라 방향으로 맹렬하게 질주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마오부판을 쳐다봤다. 우리 일단 빌라로 돌아가지 말자. 마오부판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드론으로 우릴 추적하는 걸 보면 분명 우리처럼 특별한 기회를 얻은 행운아들일 거야. 함부로 빌라 위치를 노출했다간 적들의 표적이 될지도 몰라.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방법이 있어? 차를 터널 안으로 몰고 가자.
그렇게 하면 드론이 우리 위치를 찾지 못할 거 아니야? 마오부파는 즉시 속도를 높여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터널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후회했다. 반대편 터널 출구가 이미 좀비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마오부판이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위에 드론이 떠나면 그때 나가자. 지금은 이 방법 말고는 도리가 없으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없을지 고민하던 그때 캠핑카 밖에서 희미하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철창 안에 엎드려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저기 강아지가 있어? 내가 어모해줘. 내가 가서 데려올게. 마오부판이 소총을 꺼내 전방을 향해 발사했다. 순식간에 좀비들이 소탕되었다. 하지만 강아지 철창을 안고 캠핑카로 돌아가려던 찰나 아직 덜 죽은 좀비 한 마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순간 겁이 났다. 힘껏 뿌리쳐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 좀비가 피칠갑을 한 입을 벌리고 내 허벅지를 물어뜯으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총알 한 발이 좀비의 머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캠핑카에 올라탄 뒤 나는 먼저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드론이 이제쯤은 떠났을 것 같아. 마오부판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마오부판은 그제야 터널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와 빌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캠핑카는 폭우를 뚫고 도로를 장속력으로 달렸다. 하지만 빌라에 도착해보니 대문 밖이 이미 좀비들로 가득 막혀 있었다. 이때 시스템이 갑자기 자동으로 나타났다. 숙주님의 체크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당장 무기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빌라로 진입하려는 좀비들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그러자 단장에 새로 생긴 기관총들이 입구의 좀비들을 향해 맹렬하게 사격하기 시작했다. 밖에 좀비들이 완전히 소탕된 후에야 우리는 캠핑카를 몰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좀비들이 몰래 들어올 걱정은 없겠어? 그럼 나 먼저 들어가서 밥할게. 무슨 일 있으면 불러줘. 말을 마친 뒤 강아지 철창을 안고 빌라 대문을 열었다. 주방에 신선한 채소와 소고기를 준비했어. 어쨌든 지금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꽤 춥네. 좀비가 날뛰는 시대에 아마 우리만 유일하게 빌라에서 소고기 허거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섰는데 밖에 비가 갑자기 그친 걸 발견했어. 먹구름이 거치며 햇살이 점차 따스해졌지. 마오부판도 기쁜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시스템이 벽을 업그레이드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내가 막말을 하려던 참에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 안에 있는 놈들, 너희는 이미 포위됐다. 당장 나와.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오부판을 보며 어떡할지 물었어. 내 생각엔 아까 드론을 조종하던 놈들 같아. 겁먹지 마. 그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할 거야. 벽에 설치된 총들이 저놈들을 벌집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니까. 밖에 남자는 빌라 안에서 반응이 없자 곧바로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 당장 기어 나오라고. 안 그러면 바로 대포를 쏴서 일단 빌라 따위 날려버릴 테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긴장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남자 뒤에 진짜로 대포 한 문이 실려있는 걸 발견했어. 저들이 대포를 쏘면 우리가 막 업그레이드한 벽도 분명히 커다란 구멍이 뚫릴 거야. 그들을 성벽 아래로 유인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시스템의 기관총이 자동으로 적을 조준할 거야.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대문 앞으로 갔어. 아저씨들, 이쪽으로 오세요. 옆에 있는 철문이 초인종을 누르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남자가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갈 때 다른 남자가 그를 붙잡았어. 잠깐만, 벽에 온통 총인 거 안 보여? 갔다가는 우리 모두 벌집이 될 거야. 그들 중에도 똑똑한 놈이 있을 줄이야. 마오부판이 고개를 돌려내게 어떡할지 물으려 할 때 나는 이미 총을 들고 사다리 위에 서 있었어. 마오부판이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어. 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나는 마오부판을 슬쩍 한번 보고는 바로 총을 치켜들었어. 고작 너희 몇 명으로 내 빌라를 뺏겠다고. 과연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남자가 비열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여기에 진짜 여자가 있을 줄이야? 꽤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나는 남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그들을 향해 총을 쐈어. 그중 한 남자가 순식간에 쓰러졌지. 남은 남자는 공포에 질려 죽은 동료를 바라봤어. 너희 진짜로 총을 쏘다니? 너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야? 아까는 아주 기세등등하더니. 그리고 이 대포는 그냥 겁주려고 가져온 거지? 남자는 다시 한번 나를 독하게 노려보고는 서둘러 차 문을 열었어. 꼬맹아, 기억해 두마. 나중에 시내에서 우리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가속 페달을 밟고 빌라를 떠나버렸어. 마오부파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역시 드론을 보고 우리를 찾아낸대. 숨어있는 것보다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아.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 지금은 식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도시의 소음에서 멀어져 있으니 여전히 좀 적응이 안 돼.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그런데 아침에 엄청난 소음에 잠이 깼지? 설마 어제 그 일당이 또 온 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 수많은 헬리콥터가 빌라 구역 위를 날아가는 걸 말이야. 그러다 드론 한 대가 우리 머리 위에 멈춰 섰어. 저희는 이미 좀비 바이러스를 해결할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생존자분들은 안전한 구역에서 구조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어. 우리가 정말 구조됐다는 걸.